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87쪽에 해당하는 올바른 식습관과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알아보아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 건데, 혹시 바로 떠올려지지 않는 친구들은 교과서 86쪽을 다시 보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5초 주겠습니다. 자, 다들 잘 떠올려 보았나요? 좋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 친환경적인 식생활,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친환경적인 식생활이라 함은 제철 식재료와 지역 생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인데요. 제철 식재료라 함은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많이 나는 음식들이 다르죠. 식재료들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재료들을 이용하면은 그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생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입 식품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배달하고 운송하는 그런 탄소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생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구입한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식재료를 너무 많이 쟁여놓거나 많이 사게 되면은 그것을 다 쓰지 못해서 남을 경우에 그것이 또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 쓰레기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구입을 해주시는 것이 친환경적인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리할 때는 식사 인원을 고려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리할 때 식사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겠죠. 이렇게 친환경적인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선생님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여기 이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설탕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설탕과 올리고당, 물엿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리는데도 물엿을 다 먹고 또 두 통째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방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과장된 면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여자 고등학생 친구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설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먹는다고 설탕과 물엿을 다 챙겨가서 어떠한 음식에도 다 설탕과 물엿을 뿌려서 먹는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설탕 중독인가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이라 과장된 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설탕 중독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설탕 중독이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목록을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설탕 중독인가 아닌가 자가진단법인데요. 한국건강관리협회 블로그에서 발췌해왔고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동그라미 표시해서 그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세워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춰주세요. 자, 영상을 다시 틀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개수까지 모두 센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동그라미 개수가 총 몇 개인지 각자 얘기를 해보고요. 선생님이 이 개수만큼 여러분들의 설탕 중독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0의 개수가 9개에서 10개인 경우에는 심각한 설탕 중독이고 식습관 개선 그리고 설탕을 조금 적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개에서 8개인 친구들은 설탕 중독일 가능성이 높고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개에서 5개인 경우에는 설탕 중독이 의심되는 상태이고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설탕 중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설탕 중독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탕 중독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음료수와 빵 그리고 뭐 과자 그런 것들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초코바 하나 같은 경우에는 각설탕으로 8개 분량의 각설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팥빵 2개를 먹을 경우에는 각설탕이 7개나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콜라 1.5리터 같은 경우에는 각설탕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47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간식과 그리고 음식들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탕 중독에 그만큼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한번 개선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한번 평가를 해볼 겁니다. 그렇다면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면서 이번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나의 식습관을 평가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교과서 87쪽에 해당하는 나의 식습관을 올바르게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식습관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노란색 선은 예, 그리고 파란색 선은 아니요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 내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면 예, 이 노란색 선으로 따라가면 되고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 나는 아니요. 라면은 파란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온 다음에 내가 첫 번째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에 해당하는지, 세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영상을 다시 틀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평가가 모두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훌륭해요인지 잘했어요인지 노력해요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자 선을 쭉 따라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훌륭해요에 선택이 되어 있다면은 훌륭해요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잘했어요에 있으면은 잘했어요의 동그라미를, 마지막으로 노력해요에 있으면 노력해요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와 아니요를 갈림길을 설 때 예를 들어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 나는 편식하고 골고루 먹지 않아요에 해당하면 이렇게 줄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니요에 해당하는 부분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왜 동그라미 하는지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식사와 간식은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먹는다. 예에 해당하면은 예로 따라가고 아침 식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아니요. 이렇게 해서 안 하는 동그라미, 안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자, 영상을 다시 틀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항목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1번의 결과를 통해서 고쳐야 할 식습관을 적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생각해서 나의 다짐도 적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아니요 표시한 곳에다가 항목을 동그라미 표시하라고 했었죠. 그 항목을 고쳐야 할 식습관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를 꼭 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오라면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쵸?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해결해 주세요. 자, 영상을 모두 틀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고쳐야 할 식습관과 나의 다짐에 여러분들의 글씨가 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짠 음식과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 요게 고쳐야 할 식습관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거른다. 요것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다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간이 덜 된 음식을 먹겠다가 나의 다짐이 되어야 되고 아침 식사를 거른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겠다. 이게 나의 다짐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평가를 하고 어떻게 고칠지 나의 다짐까지 적어보았다면 이번 시간을 훌륭하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국민 공통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지침을 내렸는데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인데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 국민 공통 식생활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로 쌀, 잡곡,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 두 번째, 아침밥을 콩 먹자.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자.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을 즐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를 늘리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국민 공통 식생활을 지침해서 몇 개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 모두 해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식생활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적게 돼 있다면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친구들이 되겠죠. 이때 5번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단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자.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콜라나 사이다를 물처럼 마시는 친구들 있죠. 그런데 아까 콜라 1.5리터에는 각설탕이 몇 개 들어있다고 했나요? 바로 각설탕이 47개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콜라를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의 각설탕을 먹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음료 대신에 물을 충분히 마셔서 설탕 중독으로 이르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 수고 많았고요. 배운 내용을 출석 인정 노트에 정리하는 것이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옷차림으로 들어가서 옷의 기능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